거래량이 일단 줄었어요. 막 거래가 많이 되고 이제 매물이 좀 줄어들고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좀 돌아선 것 같고요. 많은 데들은 90% 이상 준 데도 있고 최소한 60% 이상은 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또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가를 내리죠. 뭐 심한 데들은 뭐 4억, 5억 내린 데들도 있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조금 더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급등하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또 잠잠하다고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스마트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부동산이 좀 잡히긴 잡혔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의 수장 뭐 어찌 보면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국토부 장관도 이제 인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분위기, 오늘 분위기로 딱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몇몇 중개업소 분들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렇게 일보가 올라오니까 거래량이 일단 줄었어요. 그 자체가 막 거래가 많이 되고 이제 매물이 좀 줄어들고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으로 좀 돌아선 것 같고요. 뭐 거래량이 준 그런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많은 데들은 90% 이상 준 데도 있고 최소한 60% 이상은 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막 거래량이 늘다 보면 이제 매물은 줄어들고 이제 수요자들은 많으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좀 호가가 올라가는 건 섰고요. 심지어는 이제 또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가를 내리죠. 호가를 내려서 뭐 심한 데들은 뭐 4억, 5억 내린 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시세가 내려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호가하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좀 달랐었고요. 호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가가 내려오는 진정 국면에는 들어선 것 같고 이것은 뭐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과열되면 과열될수록 호가가 많이 실거래가랑 벌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과열이 좀 줄어들수록 실거래랑 호가가 좀 이제 좁아지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실거래랑 호가가 좀 갭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좀 과열이 진정된 건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경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한테 살짝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한 5억이 올랐는데 생각했던 금액보다 이제 그 5억 올랐던 게 조금 내려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살까 말까 좀 고민하고 그러니까 관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 호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요 금액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내려오지 않을까. 뭐 요것들을 지금 뭐 판단을 유보해 놓고 매수자가 조금 살짝 좀 이제 즐기는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즐긴다고는 얘기했지만 대출이 어차피 같이 막혔으니까 맞아요. 대출이 안 돼서 어차피 못 사니까 약간 그냥 강 건너에 그냥 있는 거 보고 있는 느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어차피 고가 시장은 대출과 큰 상관은 없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강남에 뭐 이게 뭐 레미안 원베일리다 50억 넘고 60억 정도 되잖아요. 아크로 때문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다 뭐 50억 60억 하는데 대출을 막 30억 40억 받지 못해요. 거기들도.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6억 상한이기 때문에 나머지 20억 못 마련하지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냥 자금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하는 측면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사고 못 사고의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 지역들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좀 최고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냥 호가가 내려오는 것들을 그쪽은 즐기는 층이 그쪽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즐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급해하는 층들이 이제 그 20억 원 이하 혹은 10억 원 이하 그쪽 지역인들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마포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것들도 중요한데 심리가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뭐 시세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리가 사실 어찌 보면 중요한데 심리가 이제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매수세가 줄어드니까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약간 좀 가격을 낮추면서 실거래보다 오히려 더 내려가는 하락 거래들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 627 대책의 정확히 타겟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가 아니에요.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거든요. 풍선효과 지역. 그렇죠. 여기가 이제 10억대에서 20억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억대가 싹 넘어갔는데 요것들이 다시 20억 전후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조금 제가 좀 지켜보고 있고요. 또 그 이하 지역들은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이제 LTV를 50% 받게 되면 6억 구간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대출 문제 별로 없거든요. 네. 자기 본인의 DSR이 상관이 없는 이상.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중상위권 입지죠. 거기는 시세가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단기간 오른 거라서 뭐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딱 한 건이 오래됐던 것들이 24억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억 정도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6월달 그 뭐 중순에 사셨던 마지막 그 딱 피크 찍었던 분들 네. 입장에서는 사자마자 좀 빠지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이제 살려고 막 고민했던 분들은 너무 높은 호가가 좀 내려오니까 약간 뭐 진정세가 됐다. 그래서 네.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겠네요. 어찌 보면 네. 다지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는 10억대 후반대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갑자기 한 20억 넘어가면서 22억에서 맞아요. 24억까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들, 취소는 아니고 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취소가 되면은 계약금을 물어 네. 못 보게 하는 거니까. 해지는 그냥 계약하기로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들인데, 그 해지가 되는 가장 많은 지역들이 바로 그 구간대거든요. 왜냐면 네.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거기는 진짜 속된 말로 연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직장인들이고 괜찮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자산 모아둔 건 없어서, 그러니까 직업이 좋은 전문직들, 이들은 이제 대출 많이 받아서 갈 생각이 있었는데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지역들을 오히려 지금 또 보고 있더라고요. 새 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러면은 이 정책이 어쨌든 뭐 중간 가격대, 중상위 가격대들은 약간 스톱을 시킨 건 맞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을 확 죽였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쨌든 그러면은 반대로 그 풍선 효과가 밑으로 간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한 10억대로 간다. 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도 중요한 요소인데, 전 제 생각에는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출은 2순위고요. 1순위가 심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때 특히 이제 5월달, 6월달 확 올라갔던 것들도 심리 때문에 그냥 조급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막 그거 갑자기 10억대 후반에서 20억대가 넘어간 게 그 조급함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조사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구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들은 다 해당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대 구간들도 좀 해당이 돼서 한동안은 관망층이 될 것 같은데, 거기랑은 좀 살짝 무관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의 하급지를 갈 것이냐, 경기도 인천의 상급지를 갈 것인가, 그 고민하셨던 분들은 서울은 아무래도 규제를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아직까지 규제를 좀 덜 받고 있는 오히려 경기도나 인천의 상급지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거래들 보면은 오히려 경기도 거래가 조금 더 증가하는 지역들도 생기고,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는 것들, 특히 이제 피가 없었는데 피가 붙는 네.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새 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기도가 오히려 풍선 효과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약간 지역으로도 그렇죠. 같은 값이면 서울 바깥쪽을. 예, 왜냐하면 이제 같은 수도권이긴 한데 서울은 계속 규제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네. 뒤통수가 계속 막 아픈 거예요. 네. 규제를 보는 것 같고. 근데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긴 그래도 서울은 아니니까 이런 조금 심리적인 위안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토어제라든지 규제 네. 지역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서울부터 규제하지. 그렇죠. 갑자기 뭐 지방 뭐 아니면 수도권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규제를 해도 뭐 지금 과천 1년 한 6개월 정도 오른 과천 정도 빼면은 당장 규제할 명목들도 없거든요. 네. 과천은 뭐 서울보다 더 비싼 지역이니까 경기도는 조금 심리적으로는 서울보다는 조금은 좀 안도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 뭐 추가 대책 더 있다, 뭐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공언들을 막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당분간 좀 심리가 좀 얼어붙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사러 간다. 뭐 여기서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규제로 해서 심리를 꺾어놓은 건 맞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한 달, 두 달 정도는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7월 달, 8월 달이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유 머리 아픈데 휴가나 갔다 오자, 갔다 오 생각하자 이렇게 볼 것 같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건 부동산 채널이긴 하지만 주식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갑자기 네. 또 뭐 분리과세, 뭐 배당 분리과세 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뭐 연금들 이제 소액 그 사업장들도 다 퇴직연금 다 하게 하겠다고 네. 계속 주식시장에 돈을 밀어넣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역 화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지원금 주잖아요. 25만 원씩. 그런 것들도 집은 못 사지만 주식은 살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소비는 해야 되지만 그 소비하는 대신에 통장에 있었던 돈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계속 돈이 몰릴 것 같아서 주식시장에 이제 주가들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주식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여윳돈들이 생기는 층들이 있을 거예요. 1억 투자하신 분들이 2배 되면 2억이 되는 거고, 네. 2억 투자하신 분들은 4억이 되니까 그 돈 가지고 과연 주식을 계속 투자할까, 아니면 조금 상급지 가는 데 쓸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네. 결국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지만 네. 그 돈이 이제
나중에 그러면 우리 돈 모아서 이제 살 수 있네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 조금 시간 지나서 부동산으로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가 6억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억 원 이상 대출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물론 비율로 양으로 따지기는 많겠지만 비율로 따지게 되면 대부분 다 6억 원 전후에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8억, 9억 정도 받던 분들이 6억 원이니까 3억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거기는 주식으로 한 2, 3억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그 보태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다. 이게 추가 대책 나오고 앞으로 더 뭐 공급 대책 나오면 이제 전반적인 하향 기조로 갈 수 있지 않겠냐. 네. 여기로 가게 되면은 돈을 벌어도 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향 기조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어렵다. 공급이 일단 없어요. 네. 이제 이건 공공연하게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기조가 공급이에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책을 만들 때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인식했다는 얘기고 2025년도 이 지금 이제 여름까지는 그나마 서울에 조금 서울 동부권 쪽에 입주 물량이 있는데 그거 끝나면 진짜 아예 없거든요. 네. 강남도 메이플 자이 끝나면 진짜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5년 하반기 때부터 2026년도는 올해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다 확정이 돼 있고 최근에 공사를 진행하는 곳들도 있어서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2027년도에 조금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밀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2026년도, 2027년도까지는 공급이 서울에 부족하다가 이제 팩트고 확정된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서울에 뭐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든 임차 물건이든 부족한 것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뽑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규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미리 조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뭐 대출이라는 걸 또 이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어찌 보면 내가 이제 소득이 안정적이라면은 네. 미래에 벌 돈을 미리 좀 당겨가지고 그렇죠. 내가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거니까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거를 못 사게 되니 그러면 이제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또 집값이 막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 좀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열이 심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금융위원장님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고 국토부 네. 장관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셨는데 그냥 밀어붙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네. 딱 보니까 느낌이 두 분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도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네. 대정부 진굴에서 금융위원장님도 이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뭐 이주비 대출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에 영향을 준지도 몰랐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이미 이제 좀 몇 가지 규제 정책들을 쫙 마련한 것 중에서 하나의 카드를 뽑아서 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번 전 정부 인사가 아니라 이번 정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들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과열됐을 경우에 하나씩 뽑아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 네. 본인이 낸 정책은 아니라고 하지만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조금 더 과열되면 하나 더 나올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뭐 한 수십 개, 뭐 수백 개 정도는 없다 하더라도 두세 개 정도는 아마 조금 더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 규제, 그러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몇 달 지나고 아니면 뭐 연말 연초에 다시 약간 또 오름세가 느껴지면 추가 규제가 뭐 세금이든 뭐 대출 규제든 뭐든 나올 텐데 네. 뭐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네, 이거는 이제 어저께 네. 그 금융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해설 자료죠. 찌라시는 사실이 아니다. 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없다. 당연히 찌라시는 사실이 아니고 발표한 적이 없죠. 근데 그 찌라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일종의 뭐 지금 뭐 AI가 발달하기 때문에 챗GPT 이런 걸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찌라시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저도 공공세미나 많이 가지만 회의에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그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군가 기록을 하잖아요. 거기 나와서 진짜 거의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찌라시에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쓸데없는 소리든 아니든 간에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찌라시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확정돼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냐 그건 둘째 문제로 해서.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 중에 몇 개는 아마 강도가 좀 다를 수 있고 지역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규제적이 나올 텐데 그 찌라시 내용들을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은 일단은 DSR을 더 강화하던가 아니면 네. 대출 금액을 아예 강화하던가 전세 대출도 조금 더 강화하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쉬운 거는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 구만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이제 다시는 토제 확대를 안 하겠다고 선을 걷는데 어저께 네. 정부는 할 수 있잖아요. 국토부가 할 수 있죠. 네, 국토부 장관과 광역지자청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제 지정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가 있으니까 대출은 얼마든지 틀어 막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뭐 말이나 글로 남기지 않아도 째려만 보면 돼요. 그럼 알아서 이제 딱 그냥 대출 중단. 뭐 시스템 뭐 고장나서 좀 뭐 업그레이드 하겠다 한 달 걸립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또 뒤로 밀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카드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지금 당장은 수요가 더 불붙으면 안 되니까 수요를 누르는. 네. 그럼 수요를 누른다는 건 결국에 돈줄을 좀 조이는. 네.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하기 싫은 것 같긴 해요. 규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 돈을 자꾸 주식으로 계속 빼려고 하고 언론 프레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금융적 정책들과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공 세미나 이제 그 언론사 세미나 잘 안 나가시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거 자주 가니까 보면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작년보다는 확실히 금융적 전문가들을 더 많이 초빙해요. 부동산 전문가보다. 예, 그것만 보더라도 정책적으로도 미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예. 세금 쪽은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네. 세금 뭐 증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좀 오해를 바로 잡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SBS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 지금 우리는 세금을 충분히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세금으로 규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이전에 세금 규제는 다 해제를 하고 정상 기본 세율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맞겠댔는데 규제를 완화를 해야 사실 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취득세 중과 보유세 중과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법으로 남아 있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5월 9일까지 유예를 하는 곳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없애려고 했잖아요.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회가 노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워낙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취임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세금 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들이 없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주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뺏기 할 수 없는 이유는 똘똘한 한 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규제를 받는 거지 다른 규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이 풍토가 있는 이상은 세금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충분히 역대급으로 세금 규제를 받고 있는 전국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얘기들이 보면 뭐 보유세를 더 높여야 된다. 결국에 강남 쪽을 잡으려면은 네. 뭐 왜냐면 뭐 거래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팔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유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막 찌라시가 막 돌잖아요. 네, 찌라시에 2번이 언급됐고요. 네. 네,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도 이제 몇 번 회의에 불려가서 얘기도 나누고 오긴 했었는데 잘못만 들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종부세 말씀하셨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개인 기준이고 이게 총액 기준이 아니라 개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뭐 2억짜리를 10개 갖고 있어. 그럼 20억이잖아요. 그럼 강남구에 20억 한 채랑 지방에 그 오르지도 않은 아파트 2억짜리 10채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몇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규제가 심해서 한 3주택 이상이면 막 중과가 네. 기하급수로 증가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20채 갖고 있어서 지방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면 더 선한 역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주택을 더 중과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고액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는 한남이다. 한남 네. 더일이다. 뭐 에트로 청담이다. 이게 이제 공시가격으로 200억이 넘는 주택들 있잖아요. 이 2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주 크진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액에 비례해서 조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종부세가 부담되면은 요것들이 가격이 내려오거나 좀 팔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매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시세가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는 있겠죠.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아마 거기에 그런 총액으로 그쵸, 뭔가 그쵸. 보유세를 전환한다. 그러니까 세율을 뭐 늘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이제 기준만 바꿔도 네. 뭐 고가 주택들은 좀 중과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지방에 좀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지방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다주택을 중과하게 되면 지방은 거의 망하고 굉장히 세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방 완화책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에 대한 것들을 완화해 주면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도와줬다라고 아마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서울 특히 이제 강남 뭐 말씀하신 고가 주택들 막 똘똘한 한 채 막 가고 있는 것들은 누르는 정책이 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 네. 다만 뭐 최대한 주식으로 보내겠다. 네. 이렇게 이제 전망하신다는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고가 아파트 사느니 주식에다 50억 투자해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냥.